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아파트 청약시장을 보면 부동산 전체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반 분양 가격 올려받기 위해서 청약을 계속 미루던 시기가 지나고 청약 물량이 올해 말에 터질 겁니다. 내년 초까지요. 이 이야기는 내년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2022년 부동산 청약시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진작에 일반 분양을 했어야 하는 아파트들이 정권이 바뀌길 기다렸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또는 대폭 개선한다고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니까 다들 정권이 바뀌면 분양가 팍팍 올려서 한몫 잡자라고 대기를 했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3월, 4월, 5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파트 거래가 일부 반짝 일어났었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 매매를 몇 건 했습니다. 실제 집 사겠다는 전화가 또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 집을 판 사람은 누굴까? 마지막 탈출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정권이 바뀌긴 했는데 예상보다 부동산 시장이 시들해졌습니다. 다들 눈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에 또 금리 폭탄이 터지면서 부동산 냉각기가 찾아옵니다. 이때도 분양을 안 했습니다. 왜냐? 아직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세상이 바뀔 것 같지만 이것도 다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돼서 분양가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는 소리 합니다. 건설 비용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죽겠다. 니들 건설 경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 IMF 오는 거야. 어게인 IMF 이거 한 번 더 할래? 이렇게 하면서 분양을 9월이 돼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져서 이거 자칫하다가 미분양 폭탄 맞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결국 올해 안에 그리고 내년 초까지 물량 털어내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거 비밀인데 사실 PF가 중단된 지 꽤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대주단에서 그러니까 대주단은 은행 및 금융권 말합니다. 여기서 건물 지으라고 돈 빌려주는 거 이제 안 합니다. 제 주변에 아는 중소건설사들이 난리난 곳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즉 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금융권에서 건물을 지으라고 돈을 안 푼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아서 돈을 떼일 위험이 있으니까 돈 안 빌려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아무튼 올해 부동산 청약시장의 상관관계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제 곧 있을 청약단지 바로 서울의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길동 신동아 아파트였습니다. 이걸 재건축하는 겁니다. 총 1299세대, 이 중에 일반 물량이 229세대 나옵니다. 규모는 지하 3층에서 33층까지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입니다. 입주는 2024년 6월 예상됩니다. 평형 구성은 45 ABC 타입, 59 AP 타입, 74, 84 이렇게 있지만 59제곱미터만 229세대 일반 분양합니다. 중대형 평형의 물량이 워낙 작았고 59 타입만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움이 좀 있긴 합니다. 모집 공고가 나오면 더 구체적으로 단지 배치도 그리고 평면도 분석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기 입지를 분석해 보면 길동역 5호선 역세권입니다. 직선거리로 700m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봐도 됩니다. 저는 걸어서 12분 정도 걸리는데 사람에 따라서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남들이 여기 청약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댓글로 15분에서 20분 사이 걸린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5분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거를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제가 걸음이 빠른 편이라서 그런 건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 직접 한번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길동 신동아 그리고 우성아파트
강동역 레미안 강펠, 그리고 강동역 파밀리에 등등 제가 직접 집 보여주고 중개를 했던 동네입니다. 강동역 신동아 파밀리에는 예전 이름이 강동 신동아 헤르셔였습니다. 헤르셔였는데 파밀리에로 지금은 고정이 됐습니다. 제가 헤르셔였던 거 아는 정도면 뭐 더 깊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동네 맛집 정보 필요하시면 저한테 메일. 자, 이곳의 히든카드는 바로 9호선입니다. 9호선 생태공원역. 이게 아파트 코앞에 개통이 되면 초역세권으로 변신을 합니다. 또 태클 걸 수도 있으니까 코앞은 아니고 아주 조금 걸어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9호선으로 강남 출퇴근이 한결 쉬워집니다. 사실 이곳이 5호선으로서 강남권 진입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환승이 필요하고 다소 복잡하게 가야 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단숨에 관심 받을 지역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복조리 시장이라고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꽤 괜찮습니다. 활성화 잘 되어 있고 물건도 좋습니다. 이 라인에 맛집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길동역 넘어가면 전통적으로 유명한 유흥가가 있습니다. 뭐 이 동네 천호동에 비해서는 예전부터 명성이 조금 약했을 뿐이지 여기도 굉장한 유흥가입니다. 뭔가 거칠고 사나운 그런 누나 형들이 조금 많이 다닙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유흥가로서 위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많이 정리됐습니다. 여기 KT전화국, 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강동 전화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허물고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뭐 제가 뒤끝 같은 게 있어서 더 잘 알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뒤끝 없고 그런 깔끔한 그런 불꽃남자 같은. 자, 국지적 요소는 분석했으니까 좀 더 넓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동구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는 그런 강남 4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요즘은 동작구랑 좀 뭐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내가 진짜 강남 4구다 뭐 이러는데 아무튼 뭐 한강 남쪽에 있으니까 강남은 강남입니다. 보시다시피 길동 신동아, 그러니까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위치가 그동안 강동구에서 가장 소외받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말 많은 둔촌 주공 아파트, 그리고 전통적으로 강동구의 대표 주자 백화점하고 유흥가가 있는 천호동, 여기도 많이 정비가 되고 관심 지역입니다. 심지어 명일동, 고덕, 상일 이쪽 지역이 더 안쪽임에도, 서울의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막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주목을 받고 또 부동산 상승을 또 주도했었습니다. 비관심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9호선 한 방으로 그 위세가 여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이 동네가 재건축이 다 완료가 되면 고덕 그라시움, 아르테온 이런 아파트들, 요즘 강동구에서 대장로로 타던, 몇 년 동안 대장로로 타던 그런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비선호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는 말, 아파트는 사는 것보다 파는 게 중요합니다. 파는 시점을 언제 잡아야 할지 뭐 제가 남일 걱정할 건 아니고, 혹시 내가 뭐 여기에 여차저차 뭐 해당이 된다 이런 구독자님들이 있으시면 심각하게 탈출에 대한 시기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강동구 집값도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비관심에서 관심으로 변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평면도, 단지 구성 이런 거는 모집 공고 후에, 그리고 분양가가 나오면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분석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청약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그래프, 구독자님들이라면 지겹게 보셨을 그런 그림입니다. 분양가는 폭등 중이고 기존 아파트는 현재 끝없이 뭐 하락 중입니다. 결국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가격이 같아지는 순간이 올까? 이 순간이 만약 온다면 청약하는 걸 보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노도강 중에 올해 있던 일인데 분양했다가 계약 취소 막 나오고
미분양된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순간을 올해 미리 겪어본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자, 이럴 때는 1타 브랜드도 가격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우리 집은 뭐 레미안이니까, 우리 집은 힐스테이트니까 이런 거 본격 하락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는 이쯤이 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즉 로또 아파트라는 거는 없는 시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청약 잘하면, 그리고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지금보다 진정이 되고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에 내가 집을 판다, 이런 가정을 해보면 수익률이 30% 정도 나는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묻지마 청약이 아닌 선택적 청약이 필요합니다. 물론 분양받고 입주하고 실거주 요건까지 다 채우고 나면 한 5년 이후에나 집을 팔 수 있습니다. 5년, 10년 후의 부동산 시장을 지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예측을 한다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제 기준은 지금 현재의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부동산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 뒤끝 없는 남자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